싱싱 유학정보센터 서여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만디로 다져져서 느리지만 요즘 아주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나라 중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중국 유학 전문가 곽동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니하오. 네, 안녕하십니까. 곽동원입니다. 네,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 오늘은 미리 중국으로 어학연수 떠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중국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 정말 대단한데요. 선생님, 영어권만큼이나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어학연수는 물론이고요. 대외 무역 관계나 사업적으로 중국만한 블루오션도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어는 꼭 마스터해야 할 외국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중국어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이 중국어 열풍 어느 정도인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야, 정말 중국어 공부에 대한 열기 아주 뜨겁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어를 공부하는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영어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요리사인데요.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호텔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꼭 중국말 배워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을 뵙고 나니까 더더욱 이제는 중국어와 경쟁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중국어를 공부하려면 한자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요. 또 중국 어학연수를 가려면 중문과는 나와야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중국어를 알아야 한자를 많이 알아야 중국어를 잘한다는 그렇겠죠. 말을 네.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중국어는 중국어고요. 한자는 한자라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자의 음과 뜻은요. 중국의 한나라 때의 음과 뜻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쓰는 중국어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용기 100배 되는 기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중국 어학연수를 떠나봐야 하는데 선생님, 중국이 또 워낙 넓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 같은 경우, 설날인 이제 춘절의 같은 경우는요. 네. 보통 고향에 가려고 뭐 10~30시간씩 기차를 타는 건 기본이고요. 네. 멀게는 36시간씩 타는 열차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나 넓은 중국인데요. 과연 어디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문제가 가장 먼저 닥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중국 지역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네. 북방하고 남방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장강이라는 강입니다. 네. 보통 양자강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이 장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북방, 남쪽은 남방이라고 합니다. 물론 재미있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장강이 이 중국의 건축물에 난방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그렇습니까? 말해서 네. 장강의 북쪽의 건물에는 난방 시설을 하고 네. 남쪽은 난방 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이거는 물론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데 재미있는 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북방 쪽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수도인 북경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남방 하면은 뭐 상해 정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북방과 남방에서의 어학연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예, 앞서서 본 대로 중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앞서 먼저 본인의 목적에 맞는 어학연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학연수를 왜 공부하는가? 를 생각해 보고요. 또 나에게 맞는 지역은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중국어를 전공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겠다는 분들은 북방 쪽의 대학을 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IT나 경제무역 등 사업적으로 또는 비즈니스적인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남방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먼저 중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확실히 한 다음에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중국어 연수를 어디로 이제 떠날지 또 어떤 대학으로 떠날지 심사숙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북방의 대학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북방 쪽의 대학들의 어학연수는 본다면 보통 지역으로 본다면 북경, 천진, 대련, 하얼빈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이 있는데요.
보통 중국에서 말하는 보통화, 그러니까 표준어를 말할 때 보통화라고 하는데요. 이 보통화는 동북 지역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이 언어적인 환경이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북방 지역 그 대학들 중에서도 오늘 선생님께서 몇 가지 선별해 주셨죠? 예, 예. 대표적인 북방 지역 대학으로 본다면 일단 제가 북경하고 천진을 지금 일단 잡아봤습니다. 네네. 일단 북경에서는 유명 대학으로 청와대학, 그다음 북경 사범대학, 북경 어문화대학, 그다음에 북경 인민대학 등을 볼 수 있고요. 또는 특징이 있는 언어 연수를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보면 무역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 그다음에 한 반에 5명 이하로 수업을 하는 네. 북경 임업대학 같은데, 그다음에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익힐 수 있는 아나운서 육성대학인 중국 전매대학 네.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천진에서는 천진대학, 남계대학, 천진사범대학 등이 유명하며 무역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천진재경대학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학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세 군데 대학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학은 대외경제무역대학입니다. 1951년에 만들어진 대외경제무역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이유는요. 과거 90년대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학연수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직 현재도 우리나라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숙사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몇 년 전에 대대적인 유학생 숙사 시설의 정비 이후에 그 숙사 시설이 아주 깨끗해졌고요. 그다음 시설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다양한 클럽 활동과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학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민대학인데요. 중국인민대학은 중국의 유명대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죠. 1937년에 만들어진 중국인민대학은 과거 중국 정부에 쓰일 인재를 육성하는 당 간부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이유에서인지 현재 중국 정부에 중국인민대학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경영학 분야에 이름 있는 대학입니다. 네. 예, 현재 한국 학생들은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유학생의 비율로 보면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어학연수생보다는 상당수가 대학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이 이 대학의 성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천진대학인데요. 천진대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입니다. 1895년에 만들어져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요. 이야, 그렇네요. 천진대학은 천진에 있는 대학이라는 것 유명도에 비하여 학비나 숙사비가 아주 저렴합니다. 또한 식사시설도 뛰어나고요. 아름다운 교정과 풍부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 저렴한 어학연수를 생각하시는 분에게 적당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숙사를 보시는데요.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돼 있죠. 네네. 예. 아유, 요리도 참 맛있겠어요. 예, 유학생 식당의 모습입니다. 네네. 아, 역시 중국에 있는 대학이니만큼 이 규모가 참 엄청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대학들을 보니까요. 중국의 변화 속도만큼이나 중국의 대학들도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 규모와 멋진 캠퍼스와 시설이면은 중국 유학 아주 즐겁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실제로 중국의 어학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은 어땠는지 그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요, 방학 때 사주 어학 코스로 갔는데 큰아이가 먼저 가서 뭐 어학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좀 더 해보겠다고 처음에 가게 됐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또 동생에 대해서 뭐 책임지겠다, 비전이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까지 가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외곽에서 떨어진 한 40분 정도 걸리는 아주 공기 좋은 기숙사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 전통적으로 건강을 중요시하고 또 뭐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새벽 6시면 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티 마시는 습관부터 해서 많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그 한국에서 나태해진 생활보다 훨씬 좋았고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아이하고 이제 택시 기사님하고 중국어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엄마랑 한국말을 하니까 그 택시 기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너가 한국 사람이었느냐고.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안 됐지만 중국어를 너무나 쉽게 이렇게 본토 사람하고 몰라볼 정도로 얘기했다는 게 제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뻤던 일이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중국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단계라도 조금 어학에 대해서 기초 좀 배우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훨씬 더 적응하는데 빠를 것 같고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 비전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이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욱더 중국이 참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랑 참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선생님 이제 중국 어학연수를 떠날 때 이것만큼은 꼭 체크하고 떠나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비록 중국 유학이 비록 저렴하다고는 하지만요. 네. 예, 그래도 적지 않은 경비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투자하는 투자인 만큼 아, 그렇죠. 실패 없는 중국 유학이 되도록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향상시키자 하는 분야와 또는 부분을 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네. 어학연수 대학을 택하실 때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본인의 중국어 능력, 그다음에 본인의 성격, 네. 그다음에 본인이 가장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네네. 목적을 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이제 그 회화력을 증강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HSK 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면 서로 목적이 틀리니까 그렇겠네요. 네. 올바른 그 연수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또 생활 면에서도 좀 준비해 가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중국 북경 지역은 굉장히 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렇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북경은 대륙성 건조기후의 영향 때문에요. 기온의 차이가 좀 심한 편입니다. 네네. 특히 겨울에는 많이 춥기 때문에 전기장판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내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나라 학생 중에서 내복을 입는 학생은 좀 적은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꼭 내복 챙겨가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학생들이 제 말을 안 따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가봐라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네. 막상 처음에 북경에 도착하게 나면 첫날은 어떻게 이제 추워서 견디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다 보면 내복을 입고 있죠.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겨울이나 봄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특히 북방으로 가는 학생들은 이 네. 사막화 현상 때문에 이 황사나 이런 영향도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이 건조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준비해야 되는데 충분한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군이 많은 화장품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내복은 필수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런 작은 배려까지도 여러분 다 챙겨서 꼭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중국 유학 전문가 곽동근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유학 정보들 알려드리면서 끝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중국 남방 지역 유학 정보가 이어지거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